중앙대학교 입학 전형별 수험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중대한 로드뷰. 작년에 입학한 선배들을 직접 만나러 여기 중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 신설된 성장형 인재부터 탐구형, 융합형 인재까지 다양한 전형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과연 선배들은 어떻게 준비했을지 생생한 합격 후기를 들으러 가보시죠. 지금 제 뒤로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은 중앙대학교가 개교 110주년을 맞아 짓고 있는 미래 AX 공학관이에요. 이 건물은 중앙도서관 뒤쪽에 위치하는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로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룸 같은 첨단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이끌 융합 연구의 거점이 될 예정이에요. 2029년 완공 예정이니까 미래 중앙인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합격생들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 중이었어요. 이곳은 중앙도서관에 위치한 창의 문화 공간인데요. 여러 개의 스터디룸과 멋진 문화 공간이 있어서 팀 스터디나 그룹 프로젝트에도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2층에 위치한 리딩 커먼스도 소규모로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다목적 융합 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전시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도서관 곳곳에서 선배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 전공에 재학 중인 1학년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남가연입니다. 건설환경 플랜트 공학과 민종훈입니다. 중앙대학교 AI학과 26학번 고의현이라고 합니다. AI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코딩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I를 만들어보는 수업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거 코딩만큼이나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AI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중국어를 배웠다 보니까 중국어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문학, 중국 영화 등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반사회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사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진행하면서 교권보호, 교육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구를 하다 보니 사회교사와 더불어서 교권보호 변호사라는 진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학 전반 그리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고 싶어서 교육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나 설계 혹은 약간 최적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가장 적합한 학과가 중앙대학교 건설환경 플랜트 공학과지 않나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시고 학교 생활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어학특별과정 펀치로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토익 강의를 듣고 있고 총학생회 연사특강을 통해서 저의 진로와 연관된 직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언제든지 저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동기들도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 많고 중앙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봄 축제 같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부 종합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CAU 탐구형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생기부와 또 면접이 있는 CAU 탐구형 전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CAU 융합형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CAU 융합형 전형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그리고 공동체 역량 20%로 100% 서류 평가로만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3년 내내 내신이 상승 곡선이기도 했고 생기부 리더십과 관련된 능력이 많이 드러나 있는 편이어서 저한테 유리한 전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CAU
탐구형 전형.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융합형을 쓰기엔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AI 이쪽을 파서 면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탐구형을 쓰게 됐습니다.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반적으로 학생부가 중국어로 채워져 있는 저만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중에 대표 활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요거가 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또 그걸 체크해보면서 제가 되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과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모의 수업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수업에 최적화된 에듀테크 플랫폼이 무엇이 있을까 탐구를 하다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론형 수업에 최적화된 에듀테크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한국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매뉴얼을 개발했는데요. 직접 수업을 개설하고 약 20명의 학생에게 신청을 받아서 총 4교시 분량의 토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어 문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중문학 소모임을 개발했었는데요. 장아이링이라는 작가의 사랑이라는 수필을 직접 친구들끼리 번역하고 이를 국문 수필인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작품과 비교 탐구했던 경험이 저만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학과 관련 생활기록부 속에 본인의 필살기는 어떤 걸까요?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 폭넓은 분야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미분 그리고 다음에 적분의 순서로 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수학 교과서에 있는 별점 페이지를 보니 실제로는 적분이 미분보다 먼저 발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순서를 뒤집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적분, 그 다음에 미분을 가르치는 순서의 수업을 직접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려웠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탐구를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깊이 있게 탐구를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질문을 깊게 파고들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력해왔던 경험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과 다르게 딱히 숫자로 객관적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정성평가인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확신이 잘 서지 않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두려운 만큼 더욱 열심히 준비하자는 계기로 바꿔서 저에게 자기 확신을 계속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탐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것을 탐구했고 그래서 어떤 것을 배웠다 라고 스스로 스토리텔링처럼 설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탐구를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더욱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교에서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이드북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탐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걸 생기부에 기재하면 좋겠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생기부를 다 외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몇 페이지가 넘는 생기부를 한번 훑어보고 한 세트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모조리 다 한글 파일에 정리를 해서 답변의 흐름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전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도 미리 한번 예상을 했었습니다. 선배분들이 올리신 그런 면접의 후기를 찾아보면서 중앙대만의 면접의 약간 경향성, 이런 특징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중국어 문학과 면접을 볼 당시에 답변을 하다가 두보의 증악양루라는 시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질문으로 교수님께서 증악양루가 무슨 뜻이냐라고 여쭤보셔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즉석에서 답을 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긴장을 해도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면접을 보는 내내 항상 웃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자신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믿고 먼저 확신한 후에 면접장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면 면접관님께서도 충분히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요. 절대로 한 문장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도 한 문장 쓰여있던 생기부가 갑자기 질문을 확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 세특에서 자신만의 면접 답변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 세특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과 세특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예비 중앙인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에 오신다면 여러분 대학생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시고 저희 후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험생 시절에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을 정말 많이 되새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아파했던 경험들이 결국 저를 더 성장시키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했던 아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험생으로서의 오늘을 사랑한다면 훗날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한 중앙인이 되어 있을 테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비 중앙인분들 이제 수시가 다 끝나서 면접이나 수능만 남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슬럼프가 와서 긴장의 끈을 놓는 학생분들도 여럿 있으실 텐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1년도 아니고 고작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오늘은 서류부터 면접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융합형과 탐구형, 그리고 성장형까지. 나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좀 오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논술 전형 합격생들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중대한 로드뷰에서 만나요.